자, 앞 시간에서 이제 전기를 하는 것까지 우리가 숙달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결산의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계와 전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중에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산의 절차에서 수정전 시산표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 어떻게 작성을 하고 왜 작성하는가를 한번 알아보고 우리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경영 성과에서 발생한 거래를 분계장에서 분계장에 분계를 한 후에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하게 되는데 기중에 분계한 전기가 정확히 되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가 수정전 시산표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전기가 정확히 되어 있는지를 조사하는 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전 시산표라 그러는데 정확히 분계가 되고 전기가 되었다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계정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하게 된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시산표에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 그리고 잔액이 모두 일치한다면 모두 정확하게 전기 또는 분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여러분이 요 밑에다가 확인되지 않는 저기라고 할까요? 시산표로 확인되지 않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산표가 무엇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정확히 전기와 분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 그랬죠? 시산표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라 그럴까요? 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일단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시산표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거래를 차변, 대변 모두 누락했을 때 차변도 전기 안 하고 대변도 전기를 안 했거나 차변과 대변, 그러니까 거래 자체를 아예 회계 처리를 안 해버렸어요. 그건 시산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에러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말이죠. 시산표는 모든 에러를 확인할 수 있다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든 걸 다 확인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거래를 이중으로 기록했을 때 모두 차변과 대변을 두 번 기록했어요. 그러면 차변도 똑같이 두 번 기록했고 대변도 똑같이 두 번 이중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이 똑같게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 누락을 했을 때와 이중으로 기록했던 건은 시산표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산표로 확인될 수 있는 건 뭐만 확인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냐면은 차변 또는 대변 어느 한쪽을 누락시켰을 때, 그리고 금액을 차변은 10만 원이라고 해놓고 대변을 10,000원이라고 했다든가 이렇게 금액을 서로 다르게 기록한 거,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을 동일한 금액을 누락시켰다든가 차변과 대변을 이중으로 기록한 것은 시산표로 확인되지 않는 에러라 하는 것을 알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한계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시산표를 통해서 전기와 분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산표 등식을 보게 되면은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게 이거예요.
자, 시산표의 종류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산표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우리 그 전산회계 프로그램은 합계 잔액 시산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합계와 잔액을 동시에 차변에 표시하고 대변에도 합계 잔액 모두 표시하는 것을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산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전사는 합계 잔액 시산표, 잔액과 합계를 모두 표시하는 시산표가 제공된다. 자, 그러면 시산표 등식을 미리 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산표 등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를 확인할 때, 자, 이게 차변이에요. 그리고 이게 대변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산표를 금방 만들어 보실 텐데, 자, 시산표를 만들어 보면 차변에 오는 게 자산과 비용이 올 겁니다. 자산과 비용이 오는데요. 자산은 기말 자산이 오게 되고요. 비용은 총 비용이 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얘기할 때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자산은 기말 12월 31일 현재의 자산이란 얘기고, 비용은 총비용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용일 것이다. 이 합계는 대변에 있는 대변에 있는 기말부채, 기초자본, 총수익과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자, 대변에 잔액이 나타나는 게 부채, 자본, 수익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부채는 기말부채, 아까 자산이 기말자산인 것처럼 당연한데, 이것이 좀 여러분이 지금 단계에서는 이해를 못하실 수 있습니다. 왜 자본이 기말이 아니라 기초냐 이거예요. 왜 자본이 기초냐? 결산 전에는 자본이 기초자본이 표시됩니다. 시산표에 결산이 끝나야 자본이 기말자본으로 바뀌어요. 지금 이 수정전 시산표는 말이죠, 결산하기 전에 예비 절차에서 만드는 시산표입니다. 그래서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그때까지의 자본은 기초자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결산하는 절차에서 자본이 어떻게 변하는지 잠시 후에 여러분이 그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자본은 기초자본이라는 걸 일단 알고 가시고, 수익은 차변에 있는 비용이 총비용이듯이 대변에 있는 수익도 총비용이에요. 이것이 시산표 등식이에요. 네. 우리가 재무상태표 등식하면 뭐였습니까?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게 재무상태표 등식이었죠? 네. 시산표 등식은 거기에 비하면 훨씬 복잡하죠? 그런데 이걸 알고 보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더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산표에는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인 자산부채 자본과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인 수익과 비용이 다 거기에 모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그 대변에 있는 자본이 기초자본이라는 거, 요것만 좀 이제 앞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산표의 또 다른 이름은 일계표와 월계표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시산표는 회계연도 말에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필요할 때마다 작성할 수도 있는데, 매일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일계표라 하고 매월 작성하는 것은 월계표라 한다. 그래서 시산표의 개념은 일 단위로 작성하면 일계표요, 월 단위로 작성하면 월계표다. 양식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실무할 때 우리가 일계표, 월계표 다 조회해 볼 거예요. 예. 근데 그 내용은 개정 과목이 나열된 것은 시산표의 나열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산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산표 양식을 하나 간단히 그리시는데, 이렇게 표를 완벽하게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개정 과목은 미리 이렇게 다 써놔도 좋아요. 이 양식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합계잔액 시산표 이걸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자, 우리가 현금 계정에서 차변의 합계를 이 합계를 구해서 차변에 기록했고 합계잔액 시산표에 대변에는 대변의 합계 50만 원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잔액은 어디에 기록하냐면 많은 쪽에. 많은 쪽. 그래서 현금은 차변이 많은 거니까 차변의 잔액을 기록합니다.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잔액은 많은 쪽에 기록합니다. 자, 113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보세요. 그러면 63만 원인가요? 630,000. 그러면 이제 현금은 시산표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같은 요령으로 보통예금을 가져오겠습니다. 보통예금의 차변은 70, 대변이 3만 원입니다. 자, 보통예금 차변에 700,000, 대변은 30,000, 이렇게 기록하시고 차변이 잔액이 얼마 발생할까요? 67만 원. 670,000. 자, 이제 단기 대여금을 보겠습니다. 단기 대여금 원장에 가보니까 차변 합계 50만 원, 대변 합계 제로. 자, 차변 합계 50만 원, 제로를 우리는 회계에서는 이 하이폰으로 처리하는 게 더 좋아요. 0 뭐 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이폰. 없다. 자, 따라서 잔액은 차변에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단기 대여금의 잔액은 차변 쪽에 50만 원. 이번에는 단기 차입금을 보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은 차변 제로, 대변 70만 원입니다. 단기 차입금의 차변 제로, 대변이 70만 원. 따라서 대변의 잔액이 700,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금을 보겠습니다. 자본금 차변은 제로, 대변이 100만 원입니다. 자, 자본금에 가서 차변 제로, 대변이 100만 원. 1,000,000, 따라서 대변의 잔액이 1,000,000,000이 되겠습니다. 자, 시산표가 이제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이자 수익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자 수익 차변 제로, 대변 5만 원입니다. 이자 수익 차변 제로, 대변 5만 원. 50,000. 그래서 대변 잔액이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익을 보겠습니다. 수수료 수익 차변 제로, 대변 8만 원입니다. 수수료 수익 차변 제로, 대변 8만 원. 80,000. 따라서 대변 합계가 80,000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여 보겠습니다. 급여 계정 차변의 합계 3만 원, 대변의 합계 제로입니다. 차변의 합계 3만 원, 대변의 합계 제로가 되기 때문에 차변 잔액이 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기로 할 때는 전부 이런 양식을 이쁘게 그려가지고 원장을 보고 여기다 다 계산을 해서 주판이나 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옮겨 적었던 그런 수기에 의한 작업했던 시절이 있죠. 지금은 이게 전산에서 다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아랫부분을 완성하겠습니다.
차변의 잔액의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할까요? 자, 63만 원에 67만 원, 130만 원에다가 50만 원에 3만 원 더하기 53만 원. 183만 원이 나오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1,830, 0,000. 자, 차변의 합계의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1,130 더하기 700 더하기 500 더하기 30. 2,360,000이 나오네요. 2,360,000.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대변으로 넘어가서 대변의 합계의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500 더하기 30 더하기 700 더하기 1000 더하기 50 더하기 80은 2,360. 2,360,000. 대변의 잔액의 합계 구해 보겠습니다. 자, 170에다가 13만 원. 네. 170만 원에다가 더하기 13만 원. 183만 원이네요. 네. 1,830,000. 자, 이제 합계를 구해서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차변의 잔액은 이 금액입니다. 1,830,000. 대변의 잔액도 동일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합계를 보겠습니다. 차변의 합계 2,360,000이요. 대변의 합계 2,360,000. 일치하죠. 네, 그래서 차변의 잔액과 대변의 잔액이 일치하고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 거. 가운데 있는 것이 합계시산표. 네. 이거하고 이것만 표시하면 합계시산표요. 이것과 이것만 표시하면 잔액시산표인 거죠. 두 개를 다 표시했다 해서 이것은 합계잔액시산표가 되겠습니다. 네. 합계잔액시산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6건의 거래를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해서 지금 결산의 절차를 해보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결산의 예비 절차인 수정전 시산표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교재로 가서 교재 내용을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산표 등식인 차변의 아까 그 합계가 기말자산과 총비용의 합계였고요. 아까 대변의 합계는 기말부채와 기초자본 그리고 총수익의 합계였어요. 네, 합계전액시산표에 여기 보여지고 있는 이 부분이 네, 지금 요 합계가 현금, 보통예금, 단기대여금, 자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말자산이에요. 12월 31일 현재. 그 다음에 급여가 이게 비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총비용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래서 기말자산 더하기 총비용은 자, 대변을 보겠습니다. 대변을 보면은 잔액으로 봐야 되네. 잔액으로 비교해야죠. 잔액으로. 죄송합니다. 잔액으로 비교해야죠. 다시 한번요. 자, 이게 기말 자산의 잔액입니다. 기말 자산. 이 합계는 이건 1년치죠. 지금 시점은 요 금액이 시점이니까 결산 시점의 자산은 이거죠. 이게 기말 자산. 그리고 이게 급여는 합계입니다. 합계. 자, 거기에다가 대변을 보면은 이게 기말 부채죠. 단기 차입금이. 예. 단기 차입금 이게 기말 부채예요. 70만 원이. 요거. 그다음에 기말 이게 100만 원은 이거 기초 자본이에요.
지금은 100만 원이지만 조금 이따 결산 끝나고 나면 이 100만 원이 변하게 됩니다. 물론 자본금만은 안 변하지만 이게 뭔가가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과 수수료 수익이 바로 수익, 총수익이죠. 그래서 이게 총수익. 요거는 기초자본. 요 단기차입금은 기말 부채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기말 자본, 자산, 자본이 아니라 이게 자산이죠. 기말 자산 더하기 총 비용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83만 원. 기말 부채 더하기 기초 자본 더하기 총 수익. 이것도 183만 원. 똑같죠? 네. 그 시산표를 우리가 이해해보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괄호 2번을 보겠습니다. 기말 결산 사항에 대한 수정 분계를 하는 거예요. 기말 결산 시점에 자산과 부채 자본의 현재액, 그리고 단기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산, 부채, 자본의 그리고 수익과 비용에 대한 수정 분계를 하여야 한다 이랬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지금 수정 분계까지 해서 이 과정을 이해하기는 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이거는 패스. 자, 그러면 수정 분계를 하지 않았다면 수정 후 시산표는 수정 전과 똑같아집니다. 예, 수정 분계를 하게 되면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예, 수기로 했을 때는 별도로 만들어야 됐고 지금 우리가 전산화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 단계부터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개정의 장부 마감부터 하겠습니다. 요 두 개는 이제 패스가 됐어요. 수정 분계와 수정 후 시산표는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개정의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개정인 수익과 비용 개정은 단기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차기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 계정을 어떻게 마감하는가 보세요. 수익과 비용 계정은 그 잔액을 손익 계정으로 설정을 해서 0으로 만들어 마감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손익 계정을 만들어라 그랬죠. 손익 계정을 설정해 가지고 수익과 비용을 글로 다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0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0으로. 그러니까 손익과 비용을 전부 잔액이 0이 나오도록 한다 이겁니다. 차기로 넘길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 순서를 보겠습니다. 1. 총계정 원장에 손익 계정을 설정한다. 예, T자를 하나 더 그려라 이겁니다. 예, 그리는 김에 이번에 여러분들 아까 8개만 그렸잖아요. 네, 지금 그린 거하고 나란히 이어서 그리지 않아도 돼요. 지금 다른 쪽에 떨어져서 그려도 상관없어요. 요 두 개를 아예 그리십시오. 손익 계정 하나 그리시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 결산 단계에서. 손익 계정은 손익 집합 계정이라고도 합니다. 여기를 손익,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손익 또는 가로 열고 집합손익, 집합손익이라도 해요. 손익 또는 집합손익. 자, 그래서 이제 이 손익 계정으로 수익과 비용을 대체시키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분계를 해야 이쪽으로 넘어가거든요. 분계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분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수익 계정을 손익 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계, 이걸 한번 우리 같이 써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총계정 원장에서 수익 계정을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두 개 그리셨죠? 네, 지금 준비됐고요.
자, 수익 계정을 찾아보겠습니다. 수익 계정을 찾아봤더니 이자 수익 요거 하나 있고 수수료 수익 요 두 개가 수익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자 수익이 지금 5만 원 대변에 수수료 수익이 대변에 8만 원입니다. 이것을 집합 손익 계정으로 대체시켜야 돼요. 대체시키면 이 이자 수익 계정의 차변에다가 어떻게 대체시키냐면 손익이라고 쓰고 5만 원을 이렇게 전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분계로 한번 기록해 볼까요? 자, 수익 계정을 손익 대체하는 분계를 우리가 지금 분계로 여기다 기록을 해 보겠습니다. 수익 계정 손익 대체 분계. 자, 차변에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이 얼마였어요? 응? 얼마? 13만 원? 아, 8만 원이죠. 이자 수익 8만 원? 5만 원? 예. 네, 5만 원. 대변은 뭐예요? 손익으로 가야죠. 손익 5만 원. 이 회계 처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이자 수익 말고 수익이 하나 더 있었죠. 수수료 수익 얼마였습니까? 예, 8만 원. 8만 원. 그리고 이것도 손익으로 가야 되죠. 손익 8만 원. 지금 우리가 수익 계정이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지금 차변에 두 개만 오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수익이 10개면 여기 수익 계정 과목이 10개가 쫙 오는 거예요. 그 대변에는 손익. 지금 우리가 편의상 두 개를 썼는데 하나만. 이거 같은 계정이니까 다 합해져서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전산 프로그램으로 도전 프로그램으로 실무할 때 자, 손익 대체 분계 자동으로 일어난 거 확인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때 여러분은 이걸 볼 거예요. 대변의 손익이 하나로 여기 있는 금액 더해져 가지고 13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차변에는 수익 계정 과목이 쫙. 자, 우리는 두 건밖에 없어서 이렇게 써본 거예요. 이게 수익 계정을 마감하기 위한 집합 손익 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계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용도 해보겠습니다. 비용도 집합 손익 계정으로 대체시켜야 돼요. 비용도요. 자, 그러면 비용을 찾아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급여. 급여가 3만 원이 있어요. 이걸 대체시켜야 돼요. 그러면 급여가 차변에 3만 원이니까 이번에는 대변에다 기록해야 이게 제로가 되죠. 네. 그러면 상대 계정 과목은 뭐가 되냐면 여기서는 차변이 손익이 됩니다. 그리고 대변이 급여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비용 계정을 손익 대체시키는 분계. 예. 자, 이제 분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해야 되죠. 위에 거부터 전기하겠습니다. 위에 거부터. 자, 지금 우리가 전기해야 될 건이 3건이 됐어요. 이자 수익, 수수료 수익, 손익, 급여. 자, 전기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자 수익 계정 차변을 찾아갑시다. 이자 수익 계정의 차변을 찾아가서 12월 31일 상대 계정 과목인 손익을 쓰고 50,000 예. 5만원 맞죠? 예, 50,000. 그 다음에 손익 계정을 찾아가야 되죠? 자, 손익 계정에서는 모든 날짜가 다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손익 계정에서는 날짜는
생략하겠습니다. 손익계정의 날짜는 생략하고요. 자,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5만원 대변에 기록해야 되죠. 이자 수익 차변에 기록했으니까 손익계정에 와서는 대변에 기록해야 돼. 다음에 자, 또 전기 두 번째 거 해야 되죠. 수수료 수익을 찾아가서 차변에다가 손익이라고 쓰고 5만 원을 씁니다. 8만 원을 기록합니다. 자, 수수료 수익의 차변에다가 12월 31일 8만 손익 쓰고 8만 원 이렇게 해야 되죠. 손익 8만 원. 또 손익 계정을 가야 되죠. 예, 손익 계정의 이자 수익 밑에다가 수수료 수익 8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제 급여 해야 되죠. 급여. 자, 급여 계정에 여기 보면은 손익계정부터 할까요? 손익계정 차변에 급여라고 쓰고 3만원, 급여계정 대변에 손익이라고 쓰고 3만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손익계정 차변에 급여라고 쓰고 3만원 그리고 급여계정에 가가지고 대변에다가 12월 31일 여기서 날짜를 씁니다. 손익으로 대체됐어요. 손익 3만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3건의 전기가 다 끝났어요. 3건의 전기가. 네. 3건의 전기가 끝났으면 이제 그 다음 책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작업이 뭔지. 자, 손익계정을 설정해서 수익계정의 잔액을 손익계정의 대변에 대체하는 이 분계 조금 전에 했습니다. 차변에 수익계정 아까 2개 있었죠. 이자 수익, 수수료 수익, 대변에 손익. 그 다음에 비용계정의 잔액을 손익계정의 차변에 대체하는 분계 이것도 마쳤습니다. 조금 전에 차변에 손익, 대변에 급여 해가지고 회계 처리했죠. 그리고 전기까지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 작업을 할 차례죠. 손익계정의 잔액을 자본계정에 대체한다. 그래서 이때 자본이 변하는 거예요. 네. 이때 자본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시산표에는 그 자본이 자본금이 기초였죠. 네, 이때 이제 자본이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법인의 자본은 자본금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때 무슨 자본이 늘어나냐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손익계산 손익을 보면은 이익이 나도록 돼 있어요. 예, 수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나는데, 자, 당기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는 차변의 손익, 대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러한 회계 처리에 의해서 이것을 자본계정의 대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본계정의 대체가. 자, 그러면 이거를 마무리하고 마쳐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손익, 집합 손익 계정을 보게 되면요. 차변의 합계가 얼마입니까? 13만 원이죠. 수익이 13만 원이고 비용이 3만 원입니다. 수익이 얼마가 더 많아요? 10만 원이 많죠. 그 10만 원이 바로 당기순이익인데 이 당기순이익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분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분계를 하나 더 쓰겠습니다.
이 분계는 뭐냐? 손익계정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계가 필요하다 이거. 손익계정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계. 자, 아까 차변에 손익계정 차변에 10만 원을 기록해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손익 10만 원 이렇게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로 보내야 돼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으로 보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변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1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분계를 이제 전기하겠습니다. 네. 이 분계를 전기할게요. 전기. 자, 그러면 손익계정부터 전기할까요? 자, 손익계정의 차변에다가 상대 계정 과목 미처분이익 잉여금이라고 기록하고 10만 원 기록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차변도 13만 원, 대변도 13만 원으로 대차가 딱 일치했죠. 자,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 중에 하나예요. 자본금과 별도로.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대변에다가 12월 31일 이게 지금 결산시 분계니까 12월 31일 손익이라고 쓰고 10만 원 이렇게 전기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위로 붙였어야 돼요. 위로. 그래야 보기 좋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무슨 작업을 했느냐? 자, 체계로 돌아가서 교재로 돌아가서 지금 이 작업을 한 겁니다. 당기순이익이 발생해가지고 그 당기순이익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이 회계 처리를 하고 전기까지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 5번 작업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수익과 비용 계정의 총 계정 원장을 마감하시오. 요 수익이 2개, 비용이 우리 하나밖에 없죠.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확인한 후 2줄을 긋고 마감을 하는 것이요. 네. 자,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또 장부에 돌아가 가지고요. 손익계정 마감하고 다음 시간에는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할 겁니다. 자, 이자 수익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그어라 이겁니다. 이렇게 줄을 그어 가지고 차변 합계 5만 원이니까 50000. 대변도 5만 원이죠. 이게 마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수료 수익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줄을 그으세요. 그래서 여기도 차변 합계 80,000 대변 합계 80,000 급여도 마감하겠습니다. 손익계정은 마감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급여의 차변 합계 3만 원, 급여의 대변 합계도 3만 원이 되죠. 이렇게 차변과 대변 합계가 일치되고 잔액이 제로가 됩니다. 이 작업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 작업을 하고 나서 전산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합계잔액사항표를 다시 가서 열어보면은
이제 이런 것이 없어져요. 여기가 제로, 이것도 제로, 여기도 제로, 잔액이 제로가 딱 됩니다. 왜? 장부 마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전 시산표고, 수정 후 시산표를 우리가 전산에서 확인해 보면 수익과 비용의 잔액은 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손익계정의 마감을 했는데요. 아직 결산이 덜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